2013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부임하신 이후 조금 있으면 부임 3주년을 맞으시죠.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석 사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올 여름 폭염이 매섭습니다. 참 여러 논란이 있는데 폭염만큼 많은 관심을 끄는 게 사실은 전기 누진제, 국민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터인데 전기 누진제가 바뀌면 뭐 수급에도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좀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가야 될까요? 예, 물론 저희는 이제 발전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데니까 뭐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뭐 정부에서 이제 그 누진제 좀 이렇게 손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뭐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는 높아집니다. 이제 그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금년 여름에 워낙 덥고 네. 뭐 이제 지금 전력 피크도 지금 뭐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누진제가 주 완화가 된다 그러면 수요가 늘기 때문에 공급도 좀 따라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요는 조금 더 늘 수 있을 거로 보는데요. 역시 또 다른 측면도 있으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 형평성 문제나 등등이 있으니까 그건 정부의 그 판단과 앞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좀 대비책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릴 때 2013년 9월이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취임 3주년을 맞는데 보니까 한수원이 올해 3월 경주로 이전도 하고 또 작년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어떠실까요? 예, 제가 부임하던 2013년은 뭐 사실 저희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돌이켜 보면 상당히 그 어려운 시절, 원자력계로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원전 비리 오명. 그래서 모든 언론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셨고 정말 이게 원자력이 안전한 것이냐는 우려도 했었습니다. 부임 이후에 이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이제 조직과 인사와 문화를 좀 완전히 뜯어 고쳐야겠다. 원자력은 원자력계에서만 한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좀 폐쇄적인 문화 이런 것도 좀 고치기 위해서 외부 인사 영입도 좀 했고요. 또 그 부품 성적서 위주로 정지되어 있던 발전소 3개도 그때 저희들이 특별팀을 만들어서 재가동함으로써 그해 겨울에도 좀 이런 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 문제도 저희들이 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들이 그 구매제도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소는 좀 특별한 그 시스템입니다. 품종 사야 될 물건은 많고 소량의 물건이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발주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맞춤형 구매제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고 그 결과가 이제 지난 3년에 상당한 성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수력원자력 보면 지금 거의 유일한 기업인데 적자 기업이었다니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경쟁도 없었을 터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적자가 있었을까요? 저희 원자력 발전소는 그 발전원 중에서 가장 단가가 싸게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발전소가 가동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만큼 전기를 많이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역으로 말씀드리면 가동률이 낮으면 적자가 날 수도 있지요. 그게 이제 2013년에 저희들이 그 원전 비리 문제로 발전소 3기가 상당 7개월 정도까지 정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가동률이 7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2천억 가까이 적자가 났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혁신의 성과로 지난 3년 동안 노력을 했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동률이 85%가 넘어서서 85.5% 정도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재무 성과를 보면 약 10조 7천억 매출에 2조 5천억의 흑자를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높아졌다는 거.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게 계속 운전한다는 뜻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만큼 영업이익도 더 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올해 좀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를 가지고
사실 좀 논란이 좀 시민사회 네, 반대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 이제 승인이 났거든요. 네, 네. 안전 문제 또 앞으로의 수급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신고리 569의 건설 허가 승인 이번 이제 지난 6월에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게 뭐 갑자기 건설 허가라는 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면은 전력 수급 계획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서부터 그 이후에 실시 계획 승인, 그다음에 건설 허가 그리고 준공 등을 제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희들이 이 수급 계획에 반영했던 건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해왔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신고리 원전은 그 당시 이제 앞으로 우리 전력 수급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건설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진행 중이었고, 또 이건 또 특히 그 지역인 울주군의 주민들이 자율 유치했어요. 우리 지역에 지어달라고 했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발전소 자체가 여기가 저희가 바라카에 수출한 아주 신형 APR 1400 노형이고 그래서 안전 하여튼 문제? 저희들이 안전하게 예. 건설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그런 자체 안전은 저희가 믿을 만한데 최근에 울산 부근에서 좀 큰 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우리 좀 잘 지진에 좀 둔감한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무슨 외부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울산에 이번에 났던 지진은 울산에서부터 한 동쪽으로 52km 지점에서 5.0 규모가 났습니다. 예, 이 예. 규모는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 보통 이게 옛날 관리는 0.2G로 관리하고 요즘은 0.3G라고 하는데요. 옛날 관리 기준으로 봐도 한 7%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도가요? 0.01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지진으로 인해서 저희 발전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그런 지진들을 사전에 감지하고 그것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또 원자로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자동 정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만에 하나 이번보다 더 큰 지진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 원자로 정지나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으로 예, 최선을 듣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오늘 이번 여러 성과 중에 하나 보니까 지난 7월에 아랍에미레이트로 예. 원전을 이제 수출하는 거 최종 계약이 됐는데 눈에 띄는 게 운영 지원 계약이다. 그러니까 그쪽 가서 직접 운영까지 해주겠다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뭐 아시다시피 지난 2009년에 저희가 아랍에미리트에 발전소 4기를 지어주는 건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저희가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가 이제 내년부터 준공이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7, 18, 19, 20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제 준공이 돼 있는데 여기까지가 지난 2009년에 계약돼 있는 거고요. 이제 준공 이후에 발전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자기들이 하지만 아무래도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 나라가 이제 인구도 좀 적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나라하고 협의를 하다가 저희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발전소를 이제 운영해 주는 거에 대한 어느 계약을. 정도 어느 단계까지 저희가 개입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제 책임의 주체는 그 나라의 원자력 회사지만 거의 뭐 상당 부분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210명 정도가 나가는 거고요. 예. 많이 나갈 때는 한 400명까지가 나가서 10년 동안에 연인원으로 3,000명 정도가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계약의 규모가 이제 직접비로 한 6억 불. 6억 달러. 이제 직접비라는 건 이제 봉급이나 임금이요?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면 이제 거기 뭐 주택이나 이런 게 제공받는데 그것이 한 3억 2천만 불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약 계약의 규모는 1조 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는 이제 그냥 뭐 물건을 팔거나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고 네. 우리가 가서 일을 기술을 해주고 파는, 네. 높은 양질의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해주고 높은 네. 그 수익을 가져오는 이런 근데 모델이 되겠습니다. 언뜻 생각을 하면 자칫 운영 노하우만 전수해주고 나중에 그것만 이렇게 유출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들으실 때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게 이제 예를 들면은 핵심 뭐 설계랄지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거라면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이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전 실력을 가지고 가서 운전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운전을 잘하는 예를 들면 비행기 조종사가 미국 가서 미국 비행기를 조종한다고 해서 그 기술이 유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원은
아주 특별한 자격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오히려 운전하고 또 일정 기간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네. 한국에 와서 그만큼 또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 이상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전에 이제 그런 원전 순출이 더 활성화되고 좀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 비리에 대한 어떤 오명, 그걸 좀 말끔하게 해소를 해야 그것도 좀 수출을 또 수출할 텐데 사실 어떤 보관, 이제 앞으로 좀 상당히 해소는 됐지만 보다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보관, 어떤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미 그 당시에 문제됐던 부품 성적서 문제는 전 부품을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 없음을 밝혀냈고요. 또 직원들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죠. 뭐 감사 기능도 확충하고 뭐 직원들이 재취업하는 것도 상당히 저기 까다롭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런 구매 시스템도 개선을 해서 원자력에 맞는 맞춤형 구매 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이미 오히려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원전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이미 이런 조사를 다 했다. 예. 오히려 더 문제 없음이 확인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오히려 그간의 어려움과 네. 우리의 그 단점을 오히려 이제 제가 극복하고 그걸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의 대표 CEO로서 앞으로 좀 어떤 비전, 앞으로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들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좀 하시겠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회사는 지금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원자력 발전 회사 중에 3위의 회사입니다. 저희보다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6위의 원자력 국가고 한수원은 3위의 원자력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원자력에 대한 걱정하시는데 저희 1만 1,000명 되는 직원들은 지금도 발전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바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고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 흘린 땀이 국내의 전력 수급의 안정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우리 한국 원자력의 위상을 드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